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승을 했고 뉴욕에서는 기술주가 약간 부진하게 되면서 방향성이 애매하게 나왔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종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날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바탕이 됐던 것은 바로 소매 업체들의 호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날 이것에 대한 힘을 받으면서 34,000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나스닥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다우지수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상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0.1%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반대로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13,000선 초반에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실적, 그리고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는 의미는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얼만큼 지갑을 열었을까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됐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지갑은 열렸다라는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이 두 가지 종목이 되겠는데요. 우선 월마트 쪽에서는 매출이 51억 달러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는 매출이 437억 달러 이상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5달러 이상 나오게 되면서 역시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종목들이 다우지수에 좀 편입이 되어 있고 S&P 500 지수에 있었던 만큼 이 두 가지 지수가 더 상승세를 크게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세게 올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준 의사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는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 좀 체크해 볼 텐데요. 경제지표는 좀 애매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7월분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9% 이상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새로운 집을 만드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들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두 가지를 이날 묶어서 애틀랜타 연은 쪽에서는 GDP 나우로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는데요. 기존의 2.5%에서 1.8%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좀 회복세에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4% 올랐고 간밤에 0.1% 오르게 되면서 섹터로 봐도 하락한 섹터가 조금 더 어제보다 늘었고요. 상승률도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소비재들의 날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모두 다 1% 이상 오르게 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분위기였었고요. 반대로 IT도 약세였었고요. 부동산과 에너지도 이날 시장에서 한 0.5% 안쪽으로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하락을 한 것이고요. 유가도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쪽에서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 덕분에 두 소비재 모두 다 상승하면서 이날 긍정적인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이쪽이 다 소비재인데요. 이 소비재들의 단독 드리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경기 방어 쪽에서는 월마트 5.1%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 다 끌고 갑니다. 그 뒤로 타겟이 3% 이상, 그리고 코스트코 평가 좋은 또 기업이죠. 1% 이상의 상승세를 동시에 다 보여주면서 월마트 단독 질주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를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경기 소비주 쪽 이쪽에서 또 홈디포가 한 몫을 하죠. 4% 이상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옆에 로우스라든지 그 옆에 있는 다른 지금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이런 분위기가 다 퍼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하고 반도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더
셌던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가 되겠고요. 이제 그 가운데 지금 나스닥의 흐름을 약간 좀 누를 수 있었던 개별적인 소식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뭐 0.09%밖에 밀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애플 내에서도 계속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인사 담당자 100명을 잘랐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장중에는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다른 기술주들한테도 좀 부담을 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연준의 의사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기술주 입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1% 딱 하락을 했습니다. 딱 3거래일 만에 음봉 만들어내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었고요. 이날은 뭐 대부분 좀 비슷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굳이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이 조금 더 밀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그리고 엔비디아가 0.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약간의 차별화 장세가 나와줬었고요. 이날은 장비업체와 그리고 제조업체 모두 다 비슷한 느낌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주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매파 연준의 효과일까요? 아무래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모두 다 0.5%, 많게는 1%대의 기준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확실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흐름 속에서 7월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이날 상승하는 은행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줌 비디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회의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런 회의 지금 회사가 될 텐데요. 증권사 시티 쪽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췄고 목표 주가도 91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낮췄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요, 경쟁이 더 심화됐다라는 내용이고, 줌 비디오가 함께 싸워야 될 경쟁 상대는 이번엔 좀 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 여기에서 팀즈라는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와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경쟁률, 이런 점유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악재라는 것도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줌 비디오 3.7%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이 증권사 시티에 따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위치가 7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경쟁 때문에 추가로 20%더 밀리겠다라는 분석도 이날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주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증권사 입김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다행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약간 상향을 하게 되면서 175달러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목표 주가가 올라간 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아서 올라갔다 라기보다는 6월에 한번 눌렸던 것에 따라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의 목표가를 잡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또 기술주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약간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줌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경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날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2.1% 하락하면서 1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광산, 그러니까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거기에다가 방어주들의 흐름이 선방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독일이 0.6%대로 상승세가 가장 크게 나와줬었는데요. 광산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은 대표적으로 글로벌 광산주인 BHP가 호실적,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온 부분은 좋게 보지만 여전히 유럽의 경제 전망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는 85달러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3.2% 상당히 좀 세게 내려왔었습니다. 자, 이란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핵 합의와 관련돼서 복원을 한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강달러인데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저가 매수세 속에서 다시 한번 8,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강달러 영향 받으면서 밀린 것도 있고 8월 5일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파 연준 의사록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2.8%까지 다시 올라앉았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엇갈리게 되면서 방향성이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요인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와 홈디포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상승하면서 동종 업체들을 끌어올렸지만 반도체 등 IT 업체들의 약세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2,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가 늘어난 1,528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1달러 77센트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달러 62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월마트의 할인 행사가 쇼핑객들을 모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가운데 생활용품 할인 판매, 그리고 가전, 의류 등 고마진 품목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월마트의 2,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8%가 감소한 6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은 하반기 수익 감소 전망을 유지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이나 양 측면에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보인다고 덧붙였으며 또 다른 다우지수 구성 종목 홈디포 역시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오늘 4%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대출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 데 따라 지난달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44만 6천 채로 전달 대비 9.6% 급감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기록해 시장 전망치 153만 건을 하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1%가 급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 모두 10% 이상의 감소를 보였던 가운데 선행지수격인 7월 건축 허가 건수는 전달 대비 1.3% 소폭 감소한 167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64만 건을 상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1.1%의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인 몰기지 금리의 급등과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가운데 목재를 비롯한 건축 자재 가격 상승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 업체들은 노동자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 정도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과도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이미 지났으며 중요한 것은 다가올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아시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5.5%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미 약 0.5% 최고 수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9%로 정점을 찍은 미국과 8.5에서 9% 사이인 유럽과도 비교된다며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수요가 과열될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국들의 대부분 경제가 경제회복 순환주기의 중간 단계에 있고 대부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과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라면서 팬데믹과 수요 공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공급망이 개선되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 아시아국들의 상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그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탐색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식들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GEO 그룹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락장을 예측하면서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월가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지난 2, 4분기 중 보유 주식을 거의 대부분 매각했지만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인 GEO 그룹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이끄는 자산운용사 사이언 매니지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파벳과 애플, 부킹홀딩스, 시그나, 디스커버리, 메타 등 기존에 보유 중이던 12개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지만 GEO 주식은 약 330만 달러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설 교도소 기업으로 미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약 50여 개의 민간 교도소의 교정 구금 시설과 정신건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버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주택담보대출인 서프라임 몰기지 시장의 붕괴를 예측하면서 금융위기 직전 공매도를 통해 약 8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는데요. 오늘 GEO 그룹의 주가는 3.8%가 상승해 7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7월 소매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의 증가이며 이어 6월의 기업 재고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 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지난 7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시스코 시스템즈를 시작으로 타겟, 로우스, TJX 스토어스, 시놉시스, 아날로그 디바이스스, 크리스피 크림, 베스 앤 바디웍스,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 텐센스 홀딩스, 그리고 엠코 PLC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